이 로스 판결은 음란의 기준을 이 색정적 흥미를 일으키는 표현의 방법을 적용해서 성인과 청소년에게 그것을 구별을 해서 차별을 두는 방식을 제시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술, 문학, 사회, 과학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그 작품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그러한 그 표현이 있어도 이것은 음란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서양에서도 상영됐지만 차탈레 부인의 사랑 이런 거 했을 때 이것을 문학 작품으로 봐서 그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이것은 음란이 아니다 해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됐어.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문학 작품의 일부로서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1960년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우리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 올레드 TV가 됐고 뭐 이런 거 성인 영화 전용관 집에 앉아서도 마음대로 다 보지. 이거 뭐 다 볼 수 있는데 무슨 뭐 엉뚱한 교수님 얘기하고 미국도 보면 다 별거 다 하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봐. 집에서도 여러분이 성인이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과거에 극장에 가서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해요. 9.5 위크인가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보러 갔다가 쫓겨났어. 못 보고. 우리는 다 이제 성인같이 하고 들어갔지만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어. 딱 보는 사람 딱 해서 안 돼. 딱딱딱 주민등록증 내놔봐. 딱 하고 해서. 근데 미리 쫄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딱 얼굴 표정이 들켜. 딱 해. 구분이 돼.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딱딱 그걸 해. 그런데 여러분이 뭐 집에서 올레드 TV가 됐건 뭐 SK의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인터넷 TV가 됐건 다른 걸로 해서 보고 할 때는 사람을 보고 판정합니까? 등록돼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해서 하죠. 그렇죠? 어떤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이 성인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것으로 나왔어. 이거 녹화가 되었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워. 회춘을 하신 건가 계속해서. 근데 할머니는 인터넷에 뭐 다른 거 자기가 가입한 적도 없어. 누가 봐? 손자가 다 그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되니까 다 잘 아니까 할머니 명의 거 다 가지고 가서 해. 집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이거야.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해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했을 때 뭐 그 다 현재 그렇게 인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사람 얼굴 이렇게 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사람 얼굴을 거기다 또 들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가면 할머니 지문 떠다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겠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 뭐 딱 하고 하면. 미국에서 1964년에 프랑스 영화 더 연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음란성을 판단할 때 바로 아까 표현한 거 I know when I see it. 난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딱 보면 압니다. 뭐 어디 코미디에서 우리 옛날에 나왔던 말이죠. 그렇지?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뭐 이렇게 해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 이거야.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기준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로스 판결 이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의 제1조에 음란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파리 애덜트 시어러의 슬레이트라고 하는 사건에서 외설적인 포르노 영화가 그들이 동의하는 성인에게만 상영되었다고 해서
면책을 받아야 하냐? 아니다 이랬어요. 성인이라도 못 본다 이랬어요. 미국 사람들도 참 도덕적으로 힘들게 살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지만 혹시 어학연수나 뭐 이런 것으로 미국에 학교 다니다 온 사람 가본 사람 없어? 이러고 고려대학교가 국제화됐고 뭐 국제화 점수가 높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 맞는 거야? 내가 다닐 때는 정말로 그런 거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하는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았지. 근데 가보니까 웬걸 아니더라고. 가장 중요한 거. 영화에서 보면 캠퍼스에서도 자유롭게 뭐 연애하고 다 키스도 하고 뭐 껴안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보질 못했어. 유럽은 그렇게 합니다. 유럽의 대학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미국 대학은 거의 그런 게 없더라고. 근데 내가 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지 않았어. 다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하죠. 가본 놈하고 싸우면 가본 사람 그래? 내가 본 게 잘못된 건가? 다른 데는 다 안 그런가? 이거 똑같은 거야 기준이. 동의한다고 그래서 성인에게만 상용된다고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즉 인정이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규제를 한 거죠. 그것도 음란이다.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밀러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밀러 대 캘리포니아라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원고를 얘기하고 뒤에 있는 거는 피고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피고가 이 사람을 형사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렇죠? 밀러 대 캘리포니아.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래서 밀러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게 뭐 술과 관련된 건가? 밀러 이제 뭐 맥주 워낙 많이 유명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란에 이제 이 사람 밀러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1973년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에서 여기에다가 음란물이 이제 들어있는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래 그런 잡지를 보라고. 그러니까 뭐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이런 같은 것도 집에 이제 우편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를 공짜로 주고 원하면 앞으로 뭐 3개월간 공짜고 그 다음 또 돈을 받겠다. 이런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이걸 개봉한 음식점 지배인이 그거 보고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우리 그 고상한 음식점에 레스토랑에 이런 걸 자꾸 보내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음란 팜플렛이 우송됐다고 신고해서 주 당국이 이것을 처벌을 했어요. 이랬더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때 재판부가 새로운 기준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밀러 테스트라고 그래요. 밀러 테스트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기준을 따서 LAPS라고 하는데 Literature, Art, Political and Science 그거의 약자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쓰고 있는 기준이에요.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다가 따가지고 쓰는 거야. 표현을. 전 세계가 다 모든 나라가 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도 국제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로 뭐 바꾸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죠. 물론 그것이 실제로 제도화된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법도 세계화되고 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과 많이 유리가 돼 있었죠.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간 거야. 다른 것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런 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외관 이런 것도 많이 수입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지금. 자,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째, 아까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을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동시대 공동체 기준을 적용할 때 보통 사람들에게 색정적인 관심을 끌게 해야 된다. 색정적인 것은 영어로 prurient interest 이것을 갖다가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prurient interest라고 그래요. prurient 오로지 뭐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하도록 한 거.
그럼 과연 이거 색정적인 관심이 뭔가? 이것은 이제 뭐 말로는 명확하게 써놓지 않았지만 이거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건에서 여기 있는 이 브로킷 대 스포켄 아카이드 사건에서 정상적인 관심과 수치심을 갖는 또는 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워싱턴주의 음란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했지만 과연 무엇이 음란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추측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리언 인트레스트, 영어로 프로리언 인트레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아까 얘기했지, 지역 공동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고상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바로 종로구 여기 경복궁 옆에 창덕궁이 있죠. 지금도 창덕궁 옆에다가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법으로는 7성급 호텔이나 동네 모텔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못 짓고 있죠. 그렇죠?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한다 이거야. 교육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옆에 무슨 여고가 있어? 여고가 2개인가 3개 있죠. 근데 꼭 여자고등학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반경 50m, 100m, 200m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렇지? 그 기준에 해당하면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호텔, 이런 영업도, 비즈니스도 다른 데 가서는 할 수 있지. 그렇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그게 지역사회라는 게 그런 거야.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커뮤니티 스탠더드. 두 번째, 음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불쾌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은 불쾌한 표현 또는 변태적인 말로는 제가 딱 풀어서 이렇게 써 있는 말로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어. 누드 비치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타플리스를 입고 이렇게 한 거는, 그걸 보고는 우리가 불쾌하다고 보지 않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자연의 바람을 쐬고 이렇게 입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그렇게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공공연히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 사람 혼자만 눈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그렇지? 그게 공공연하게 불쾌하냐 아니냐를 판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어느 것이 음란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진지한 예술적, 문학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를 결여해야 한다 했어요. 이게 랩스라고 했죠. 리터러처, 문학적 가치, L, art, 예술적 가치, political, 정치적 가치, science, 과학적 가치.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 렘브란트나 모나리자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성화인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거를 다른 거하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의 일부분으로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음란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적 가치, 아까도 했지만 차탈 레빈의 사랑. 우리나라 1950년대에 자유부인 처벌했죠, 다. 우리 바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지난달에 있었습니까? 간통죄 지금까지. 그 이전에도 똑같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제부터는 이제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졌죠. 3월 말부터. 그 이전까지 했었던 사람은 똑같은 행위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는 죄인이야.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실형, 교도소에 들어가서 실형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벌금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가 되거나 다른 거 하는데 불이익이 있고 전과자가 된 거는 지금하고 확연하게 이제 다른 거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지. 비범죄화를 한 거니까.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으로 하느냐 불법으로 하느냐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 가치. 자,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런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동물 학대를 반대하고 모피로 되어 있는 걸 입는 걸 반대하는 여성들이 모피 반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체로 누드로 이렇게 해서 그 액션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도 하죠. 전 세계 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해서 다 잡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음란죄에서 다 처벌하죠. 그렇지?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에 보면 정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폴리티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폴리티컬 심발릭 액트라 이거야. 상징 행위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허용한단 말이에요. 음란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때만 이제 잡아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훈방하고 이렇게 하죠. 유죄 판결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과학적 가치. 의학책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이. 그거는 과학적인 것을 위해서 소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법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 그래서 여기는 LAPS라고 합니다. LAPS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LAPS Literature, Art, 그다음에 Political, Science. 그 scientific value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사건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업대 1년의 판결에서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의 기준이 아닌 전국적 기준으로, 즉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작품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서 판단한다 이랬어요. 아까 제일 첫 번째 거 얘기했어요. 색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 커뮤니티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러나 문학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할 때 이게 동네별로 틀려서요.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그 나라 전체 이 정도는 봐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요약을 하면 왜 이걸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다 이런 기준들을 들여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법재판소가 한 말은 요거 그대로 다 갖다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요약한 말인데 우선 정부가 수정법, 여기서 수정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성적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일반적으로 음란은 언론 출판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아동 포르노는 그것이 비록 음란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속하지 않는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된다.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셋째, 정부는 성적 표현을 규제할 재량을 폭넓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성인서적이나 영화관의 위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도 허용하고 누드 댄싱을 금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어디에서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제한할 수 있고 하는 데 대해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넷째, 허가제부터 음란규제법에 위반해 유죄로 인정된 영업재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것까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런 거야. 성매매 집창촌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이지만 가서 때려부시고 영업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불경스럽고 상스러운, 이제 번역하면 profane, 영어 단어로 profane, indecent, 이러한 언어도 방송이나 학교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그런 거 하면 여러분에게 퇴학도 시킬 수 있는 거야. 대학생도 마찬가지로요. 예.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준에 여기가 맞다, 나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방송에서는 더 그렇고, 그렇죠? 왜? 어린아이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PG,
페어랜 가이드에서 뭐 부모가 동의하에서 아니면 보호하에서 또 몇 살 뭐 이렇게 되고 했어도 방송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이미 방송용으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화해서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도록 해 있고, 그리고 영화나 다른 나라의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경우면 이걸 해서 번역해서 하고 할 때도 그 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자막 뭐 이렇게 음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우리말로 번역해서 할 때도 다르게 표현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량을 넓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거에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죠. 다른 데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는 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음란의 대표 주자가 이제 포르노야. 아까 얘기했는데 이 포르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포르노가 과연 무엇이 포르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불법인지 아닌지 이걸 보도록 하고 봅시다. 첫째, 음란물은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저속한 표현, 영어로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원래 영어에 있던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indecent. decent society가 이제 말하자면 품격 있는, 아까 얘기했지? 고품격, 뭐 품위 있는 이런 말이야. 근데 저속하다, 쌍스럽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말투로 이렇게 찍찍찍찍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저속한 거야 조금. 그런데 이걸 다양한 가치로 어떻게 볼 때 보면 그건 좀 다양하고 어떤 로컬리티 이런 걸 또 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1970년대 이런 때까지 80년대 90년대까지 또 이렇게 봤어요. 표준어, 뭐가 표준어인가요? 서울에 교양 있는 중산층이 쓰는 말, 그렇지? 그래서 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웃자고 하는 거예요. 방송 아니 카메라가 촬영하니까 참 불편한데,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은 서울에 오면 남학생은 뭐 꼭 그렇게 안 하지만 여학생은 옛날에도 우리 동기들도 옛날에서 하면 그랬어. 오면 한 두세 달 지나면 말을 다 서울말씨만 써. 딱 바뀌어.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어. 나도 지방인데 똑같이. 그런데 이 충청도까지는 서울, 경기, 지금은 이제 충청도까지 범수도권이야. 범중부권. 여기까지 이제 동조와 연상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사투리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가치는 다양성, 소품종 다량 뭐 이런 관점이죠. 그렇지? 그래서 방송도 지역에서 또 영화도 이제는 서울에서 교양 있는 표준 뭐 서울 사람들이 쓰는 이런 말 하는 거는 잘 나오질 않아. 흥행이 안 돼. 재미가 없어. 근데 재미가 있는 거는 조금 보면 이제 경계선상이 저속한 거하고 좀 왔다 갔다 해. 표현이. 이거 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반말 들으면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아니 부모한테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니가라고 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지? 이제 이렇게 표현이 약간 내려가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속한 거야.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랬어. 저속한 표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처음 보는 사람,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한 사람 간에 말하는데 조심스럽죠. 그렇죠? 존댓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아니 이제 영어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도 뭐 hi, you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누구 씨라고 계속 해야 될까? 반말로 너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참 골치 아파. 그렇지? 트는 자리를 세게 뭐 술 먹고 코가 삐뚤어지게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나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나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나 어쨌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없으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관계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얘기하면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야. 서로가 불편하고. 어쨌든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야. 이 저속한 표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음란은 해당 안 된다. 그러나 저속한 표현은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표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르노를 이제 포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게 포노그래피 자체가 법적 금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음란 또는 아동 포르노가 돼야만 됩니다. 포르노 자체가 금지가 아니야. 포르노에는 뭐 하드코어하고 소프트코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전히 뭐 육체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이거에 비해서 소프트코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체 또는 선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청소년에게 해를 미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성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사해 보니까 뭘로 조사해? 대면 조사가 아니고 결국은 다 요즘은 그런 것도 하면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뭐 다른 걸로 조사해 보면 할머니가 많이 본 걸로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니 그 할머니는 아이디도 없고 그런 경우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손자가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그러면 그 손자가 뭘 받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의 어떤 익명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과거에 포르노에 대해서 이게 음란이 아닌 한 허용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뉴욕대 법원 판결이라고 하면서 포르노에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이것은 아동 학대다 이렇게 봅니다. 차일드 어뷰스라고 이렇게 봐서 그거는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노에 아동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못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처벌을 해요. 본 경우도 처벌을 해요. 우리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의원이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아동 포르노를 집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그런 비디오를. 미국에서 국회의원 해먹기도 힘들겠죠?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쉽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동은 몇 살? 4살, 5살짜리? 당연히 아동이죠. 13살, 14살. 보통 13살 정도 되면 나보다 키가 클 거야. 아동이야. 몇 살까지 아동? 이거 법적인 거야. 보통 18세까지예요. 18세. 여기도 지금 모르겠다. 12학번은 이제 18세 넘었겠죠, 확실하게. 그렇지만 올해 들어온 한 2015학번 정도 되는 친구는 법적으로 18세가 안 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 아동이야. 그렇지? 이제 뭐 얼라가 이렇게 것처럼 덩치는 나보다 커도 왜 사회가 법으로 특정한 나이를 딱 일률적으로 정해서 보호를 하느냐. 그 중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더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겠죠. 근데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겉모습을 봐서는 다 성인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인류의 진보와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번역해서 하고 있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가면 뭐로 봐? 노동력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 교육 없이 일해라. 여러분 아버지 세대까지도,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그렇게 살았지. 사람 많고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가 먹을 거는 뭐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그냥 많이 낳고 일하고 이런 관점으로 살았죠. 그렇지?
지금 그런 얘기하면 원시인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때 해가지고 노동력으로 해서 돈을 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애 하나 하면 한 5억, 10억 부채를 그 순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애 키우는데 작게는 5억에서 한 10억까지 들어간다고 그래.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 30년, 이제 40년간 애프터 서비스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렇지? 이게 문명이야. 18세기까지는 서구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면 쪼만 잘못이 있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했어? 프랑스에서도 보면 빵 한 쪼가리 훔쳐도 어떻게 돼? 장발장, 징역 19년. 그렇죠?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징역 19년이 안 돼. 대부분 네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겠니? 그 정신병원에 가서 옆에 딱 하나 전담 간호사 테라피스트 붙고 뭐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 근데 보통 죽기 전에 다 내보내 주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해도. 때려? 그런 일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1998년 이후에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게 한 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우리 형법이 있고 다른 거에서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실제로는 뭐 유형 처리됐건 그런 다른 저런 친구들도 막 갈갈이 날뛰고 하는 게 뭐냐면 사형 집행을 안 할 걸 아니까. 그걸 우리는 진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문명. 100여 년 전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다 사형을 하고 미국은 지금도 사형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볼 때는 야만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사형 제도로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치. 과거에는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신체적 처벌을 위주로 했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사람 몸에 직접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람 몸에 손을 댄 체벌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처벌을 받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사람의 생명은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주는 관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포르노에 대해서도 사람이니까 정신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걸 조이의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사이버 세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뀐 거야. 자, 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할 때는 어렸을 때 만화방에 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난 그렇게 알고 살았지. 모범생은 우등생은 만화방에 가지 않지. 그렇지? 나쁜 친구 어울리고 거기서 못된 짓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화는 안 좋다고 했어. 그 다음에 갤러그 나오고 있는데 게임 마찬가지야. 게임 다 안 좋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그랬겠지. 게임하면 도박 이렇게 하고 안 좋게 부정적인 가치로 봤어요. 근데 지금 돈 벌고 하려면 아까 얘기했지? 우리나라의 10대 부자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뭐야? 남 게임하게 해가지고 돈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산업으로 돈 벌고 있는 거지? 넥슨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김정주도 지 자식은 하라고 할까? 너는 하지 말까? 지금 게임을 우리 여가 레저로 보고 있죠? 그렇죠? 바둑. 공부 안 하고 쓸데없이 방귀든다고 혼났죠? 지금은 바둑은 스포츠래. 바둑 스포츠죠?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바둑이 스포츠라고 하는 건 잘못한 것 같은데 스포츠는 이렇게 육체적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뇌를 쓴대. 그러면 공부도 스포츠야? 뇌 써서 하는 거 아닌가?
어? 그 게임 스포츠잖아 지금. 그래서 군 면제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게임에서 뭐 우승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거 해. 내가 너무 이제 옛날 걸 극단적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회가 변했고 이 사이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단 말이야. 과거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했지만 이제는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상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사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리얼, 실제하고 구분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기계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뭐 폭발하듯이 사람도 갖다 계속 멍한 상태. 그러다가 사람 뇌가 이렇게 해서 팍 폭발은 하지 않겠지만 계속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 혼란 상태와 함께 정신 착란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 가서 많은 걸 특히 미국 사람들을 보고 유럽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또라이, 사이코, 정신병자가 많아졌다. 그래요, 과거보다. 왜? 사람하고 부대껴 사는 것이 과거보다 많이 줄고 사이버 공간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면하면서 어울리며 살고 이렇게 할 때는 하고 싶은 말도 하는데 조심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이렇게 하다가 리스트릭션, 자기가 주의를 하게 돼. 근데 사이버상에서는 별걸 다 하게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피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 곳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사람 만나지 않고도, 그리고 또 최소한으로 만나고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 사이버 세상이 되면서 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음란 부분을 내가 이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르노는 불법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포르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한 형태로서 수원법 제1조에 새로운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남북전쟁,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물어보자. 한국전쟁 6.25, 우리 6.25라고 옛날에 얘기했지. 6.25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 어? 뭐? Civil War. 잘하네요. 굿. 미국의 남북전쟁을 영어로 Civil War라고 하죠. Civil War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 나는 남북전쟁이라서 우리 6.25를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알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인가? 미국 전쟁인가? 그렇죠? 아니, 11월인데 왜 남북전쟁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번역을 하려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지 우리가 헷갈리질 않지, 안 그래? 그냥 우리 남북전쟁, 아니, 우리 그러니까 한국 동란, 뭐 6.25 동란, 6.25 사변, 뭐 저거, 이건 다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코리안 워, 뭐 이렇게 하죠. 코리안 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잘 얘기했네요. 186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이 11월야. 왜 11월라고 하냐? 전쟁인데 왜 10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굳이 번역하자면 이건 민간전쟁 아니야? 10일이라는 뜻은 민간인, 밀리터리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참 기분 나쁘지만 10일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빌라이제이션은 문명, 그런 뜻이죠. 시민, 여기에서는 좀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신사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성과 아동은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치를,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웠는데 그 사람들끼리만 싸운 거고, 또 들판에서 싸웠죠. 들판에서. 지금까지의 동양의 전쟁은 어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적벽대전, 사면초가 이러면 남을 속이고 하는 거잖아. 우리 동양의 전쟁. 그렇지? 자는 것처럼 해놓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저기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볏짚 다 태우고 해서 저기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했죠. 우리는 잘 속여야 훌륭한 전쟁이고 장수다 이렇게 해서 했죠.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봤죠? 그렇죠? 서양의 전쟁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나요? 쭉 다 모여서 들판에 쭉 모여서 이쪽하고 저쪽에 쭉 서서 제일 앞에 장수부터 가서 문서 하나 딱 말타고 따박따박 가서 문서를 주죠. 뭐냐? 이제부터 싸우겠다. 항복할 거냐 아니냐? 그걸 뭐라 그래? 선전포고. 그렇죠? 국제법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도록 돼 있죠. 동양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전쟁 한 번도 없죠. 다 거짓말로 하는 전쟁이지.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보니까 서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쟁은 앞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앞에서부터 왕과 장수부터 싸우는 거지. 영국 왕의 3분의 1은 싸우다 죽었어. 동양의 왕은 전부 다 도망가다 포로가 되죠. 그렇죠? 동양은 다 그렇게 하잖아. 서양은 어떻게 싸웠어?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싸워보니까 결국은 정도로 해서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지. 서양이 이겼죠. 다. 그렇죠? 11워 당시에 그런 것은 이제 전통을 물려받아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이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6.25 때도 누가 많이 죽었느냐? 우리 100만 명 넘게 죽었는데 군인은 10만 명도 안 죽었어.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민간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불행한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사회였지.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용어로 퍼터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 좋게 번역을 할 때는 가부장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가부장 사회였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가부장 사회라고 하면 여성과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봐. 타이타닉에서 보면은 그 친구가 나쁜 놈이 그래도 저 먼저 살려고 하는데 애기 하나 딱 안고 I have a baby 이러면 무사통과에서 거기는 내려주는 거죠. 그렇지? 먼저 태우는 거지. 아이하고 여성은 논외야. 목숨을 살려줘 이렇게 하는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안 줬지 거기다가. 여성에게 참정권, 정치적 권리도 주지 않았고 또 재산권도 주지 않았고 그랬지. 대신 생명,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했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주지도 않았으면서 차별을 했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다, 포르노가. 이런 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 맥키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가 여성이에요, 이분은. 포르노를 뭐라고 봤냐면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 해로운 태도와 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포르노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평등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도 68혁명, 68년 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 지역에서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버클리 특히 대학에서 그 지역에서 자유주의 운동, 히피 문화가 크게 일어났을 때 바로 여성 해방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의 일환으로 그러면 포르노를 금지해야 되는데 포르노를 오히려 여성들이 더 don't care, 상관없다, 개념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많이 대마초 피고 또 같이 그렇게 뒹굴어서 살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죠. 군대는 당연히 안 가지. 다 거부하고 면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도 당시 전쟁 때는 군대에 가는 것이 징집이 의무예요. 근데 자기가 양심에 따라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도 돼. 우리는 그러면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고 해서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미국은 전시지만 물론 이제 90%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 조지 부시 대통령도 군대 안 갔지. 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은 다 안 가. 그게 또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쟁에 가서 누가 더 잘 싸우느냐 봤더니 외국인이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고 아직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군대에서 의무 기간을 5년간 복무를 잘하면 그 다음에 시민권을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잘 싸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면 군대 내에서 말하자면 정치 투쟁을 하고 문화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군의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차라리 오케이 원하지 않는 놈 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르죠. 그렇지? 근데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바로 2, 3년 전 얼마 아니야? 2, 3년 전까지 부모의 국적이 둘 다 순수하게 한국 사람이 아니면 군대에서 안 받았어. 그렇죠? 왜? 우리 이제 단일 민족에 의해서 뭐 이런 관점에서 혹시나 다른 나라에 말하자면 베트남 출신 이렇게 해서 커서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가 베트남하고 싸운 적도 있죠? 그렇죠? 우리 그 당시에도 30만 명 넘게 가서 싸웠죠?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달러 벌러 갔다고 다 내놓고 얘기해? 아니면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러 갔다라고 그래?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러 갔다라고 하면 지금 베트남이 싫어할 텐데, 그렇지? 그렇게 한 측이 이긴 게 아니라 반대편이 이겼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하고 지금 교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떼놓고 make money, 돈 벌러 간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또 그렇고, 뭐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죠. 그 이상 얘기하지 않지? 그렇지? 자세히 얘기하면 골치 아파. 자세히 얘기하면 가치, value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은 포르노의 제작에 강요됨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르노의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맥키논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음란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포르노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이것이 미국이 객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을 강하게 이렇게 해서 많이 됐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100% 다 현실의 세계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수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주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거야. 아동에 대한 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나오는 아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대 퍼버 판결에서 정부는 아동 포르노가 비록 음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도 전시, 판매, 배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법을 다 달리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16세 이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실제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뉴욕에 가서 거리에서 키스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고. 영화에는 보면 맨날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보니까 없더라. 여기 뉴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동부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거기는 기독교도 있지만 또 천주교, 캐톨릭도 굉장히 강해요. 서부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야. 그래서 미국의 서부는 대부분해주는 동성애자도 대부분 다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동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것도 차이가 나요. 왜? 워낙 큰 곳이라. 우리가 아까 음란, obscenity는 음란에 대한 판정 여부는
정의를 내릴 때 밀러 테스트에 의해서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밀러의 그 음란 기준과는 별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기준이 바뀌어지느냐? 사실의 판단자는 문제된 것이 평균인의 음란한 관심을 끄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아동 포르노는 또 공공연하게 불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문제된 것을 일부가 아닌 작품 전체로서 고려할 필요도 있느냐? 없다. 아동이 나오면 무조건 아동 포르노예요. 아동이 성적인 어떠한 그 취급의 대상으로 표현이 되면 아동 포르노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 포르노가 성범죄 동기를 제공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재미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규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면 아까 인것처럼 1970년대 미국이 포르노에 관한 국가위원회 일명 존슨 위원회라고 해요. 존슨 대통령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National Commission of Pornography and Pornography 음란과 포르노에 관한 국가위원회. 아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으면 국가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위원회 이름도 딱 멋있지? 이런 거 딱 해서 하고 이렇게 우리는 국가가 점잖지 못하게 이런 걸 왜 해?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존슨 위원회는 얘기를 했습니다.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 위원회, 존슨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즉 연방, 주, 지방의 입법이 음란물을 구하려는 성인의 권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을 소지한다고 해서 성범죄지 않더라. 오히려 줄어든다. 실물의 성범죄가. 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967년에 덴마크의 쿠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연구해서 한 걸로 봤을 때 아까 간통죄의 비범죄화를 얘기했습니다. 이 포르노를 비범죄화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성범죄가 오히려 감소한다. 그래서 포르노를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잠재적인 성범죄자에게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주로 어떤 전문가가 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 날로 쫓겨나겠지? 쉽지 않겠지?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런 성매매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대마초, 마약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허용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범죄화를 시키는 것이 결국은 감소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규제를 또 찬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했던 그 맥키넌 교수의 그런 관점인데 법무부 레이건 행정부 때 나온 겁니다. 포르노에 관한 법무장관의 어터니 제너럴 커미션 포르노그래피 일명의 미즈 위원회라고 그래요. 미즈. 왜냐면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미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성폭력을 묘사하는 포르노에 대한 접촉은 성폭력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네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포르노의 노출과 성범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연과학은 딱 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 실험 데이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검증을 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사회과학의 제도, 우리의 인식 이런 부분은 아니 국가가 한 나라에서 똑같이 해서 유권적으로 해도 10년 전에 한 것과 지금 한 게 다르고 지금 했는데도 이쪽 그룹이 조사한 거하고 저쪽 그룹이 조사한 게 달라.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감소한다. 여기는 관계 없다.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이것은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거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보니까 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쪽의 입장에서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르노, 아동 포르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동 이 포르노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의 음란 규제 제도를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적으로 음란물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거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사전 억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첫째, 사적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동 포르노는 사적 소유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까 얘기했죠, 미국 국회의원이 자기 집에서 아동 포르노를 본 거, 이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도 처벌을 받고 이 사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들켜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휴대폰에 찍은 거라서 이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켰단 말이야. 누구한테 보냈어.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어. 스마트폰 때문에. 사적 소유. 아동 포르노는 사적 소유도 불법이야. 그러나 모든 음란물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음란물은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얘기했죠. 음란과 포르노는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이 스탠리 대 조지아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의 단순한 사적 소유는 헌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볼 것인지는 개인은 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포르노에서는 아동 포르노 시장을 억압하는 데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설령 가해자라 하더라도 보호를 합니다. 그렇죠?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아동의 최선 보호 이익. 아동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이에요. 아동의 최선 보호 이익,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태어나서 사는 게 좋지만 앞으로 태어나서 사는 아이들은 더 좋은 세상이지? 그렇지? 점점 더. 왜? 그만큼 civilized, 문명,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니까. 여기서 좋은 세상이란 뭐냐면은 사람의 가치를 점점 더 인정하는 세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최고 경쟁을 지금 하고 이제 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뒤에 세대는 그렇지 않아.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까 20년 전 얘기라고 했어요. 20년 전에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다. 20년 후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을 보고, 아, 이제부터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구나, 알죠? 과거는 그냥 내년엔 더 잘 되겠지, 뭐 다 성장하겠지, 이렇게만 쳐다봤잖아.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의 폭은 넓어지는구나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사전 억제. 음란물의 사전 억제는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을 사이버상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거지. 학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의 웹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할 때는 접속이 제한되거나 또는 뭐 검색도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고려대학교는 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세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가기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가서 인터넷 접속을 해보세요. 그런 데서는 그런 단어도 다 금지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단어 자체도 들어가면 금지요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 홈페이지도 그런 데는 접속 못하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도 사전 억제의 하나예요. 전통적 형태의 그 사전 억제는 법원이 표현행위 중지 명령 또는 법원이 허가제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음란물을 정부가 압수하는 것, 사전 억제는 그런 거죠. 유통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건데,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는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그런 거는 아예 접속이 안 되도록 자기가 내부적으로 다 차단시켜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게 하느냐? 나는 성인인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성인은 그렇게 하고 인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에서는 그런 필터링, 자기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 금지를 시켰죠.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의 경향이 그런 경우 사회마다 다르지만 정부에게 굉장히 큰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할머니 주민번호로 생년월일로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가려낼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방법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문을 또 이렇게 하고 얼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 특징 다른 거 이렇게 해서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아예 일률적으로 금지. 네가 하고 싶으면 네 집에 가서 네 컴퓨터에서는 네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말리지 않을게.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 있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은 못하게 금지한다. 딱 그렇게 한 거야. 만일 정부가 출판물이나 영상물의 모든 것을 압수한다면 이게 법원의 금지 명령이나 허가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사전 억제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출판물, 머티리얼 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와 있는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이 도메인 네임 여기서부터 전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못하도록 막는 거야. 사이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뭐 외국의 서버를 둔 경우는 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심한 경우는 유해 차단물로 인정이 되면 그런 접속이 안 되잖아. 접속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갖추고 그러한 내용들을 딱 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경찰이 다니면서 이제 조사하고 뭐 아니면 영장 가지고 압수수색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FCC라고 우리의 방송위원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퍼시피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불온한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매체는 각 가정에 매우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일방적이므로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명확하게 공격적이고 불온한 표현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슈퍼볼 게임을 하고 중간 광고 시간에 그때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 제닛 잭슨인가 축하 공연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약간 이제 그런 뭐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이 브래지얼 젖가슴이 조금 보이게 노출 0.5초나 될까? 뭐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런 일이 있었지. 봤어도 몰라 사람들이 잘 워낙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카더라 하고 하니까 나중에 본다고 해서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지상파 방송에서 생방송 시간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과실로 이렇게 판정이 됐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무려 몇 천만 달러 거기에 벌금을 매겼어요. 몇 천만 달러. 아니 그때 그랬어. 아니 미국의 TV나 다른 거 보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그거 자체도 언어는 아니지만 바로 아까 얘기한 거야.
indecent라고 저속하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방송과 거의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방송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에 몇 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만약에 다시 하면 그 방송을 제작한 방송사 보고 그 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보고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미 나간 걸 찍을 수는 없고 뭐 이미 본 거 물론 이제 재방송은 못하도록 했지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최근에 이 사이버 스페이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는 음란하고 쌍스러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헌적이냐 얘기했어요. 아까 영어 표현으로 profane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하다 이런 말인데 이 표현이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는 참 이거를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욕, 불경한 거죠. 그렇죠? 욕은 불경한 거야. 그래서 우리 욕은 방송에서 못 나오도록 돼 있어. 또 인터넷에서도 그런 거 못 하도록 또 못 쓰도록 이렇게 하고 해놓고 있어요. 근데 조금 쌍스럽다. 그러니까 상스럽다 하면 반대는 뭐라고 봐야 돼? 교양 있다? 그러니까 교양 없이 얘기하는 거. 야, 저질이야.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뭐 다른 거 하고 할 때. 근데 이 정도까지 다 금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버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또 누가 있는지 몰라. 물론 찾아내면 알 수 있지만 그건 이미 다 지난 나중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침해적이고 아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이런 것을 똑같이 방송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논리들이 인터넷에도 즉 사이버 스페이스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유추하는 판결을 내린 게 FCC 대 미안합니다. 퍼시피카 파운데이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은 전화상의 포르노 표현도 재밌게 했지? 전화상의 포르노와 더 유사하고 다른 제약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를 이유로 이 인터넷상의 불온한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류적인 의견이고 FCC 대 퍼시피카에서는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도 방송과 똑같이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앞에 지금까지의 원칙 이런 가치들을 사이버 스페이스가 됐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여기는 욕망의 뭐 해방구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허용되는 것이냐? 아니다. 방송처럼 방송과 유사한 것이다. 방송이 좀 더 진화된 쌍방향 방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배적인 이런 주류 의견이고 여기서는 이거는 여러분 전화상으로 포르노 다이얼폰이라는 거야. 1대1로 하는 거지?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사이버 세상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